요즘 디즈니가 여러 안 좋은 일들로 시끄럽지만 그래도 저는 아직 디즈니를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망작을 쏟아낸다고 해도 디즈니는 저의 어린 시절을 함께해온 친구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제가 디즈니에 대한 분노가 담긴 비판들을 쏟아내기는 했어도 그 속에는 삐뚤어진 친구가 다시 돌아왔으면 하는 것과 비슷한 마음이 깔려 있었습니다. 애증관계라고 하죠. 이렇게 제가 애증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디즈니가 어느덧 100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디즈니가 오래된 회사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1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 존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디즈니의 100주년을 기념할 애니메이션이 개봉했으니 그게 바로 오늘 리뷰할 위시입니다. 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애증의 시선으로 보고 있다고는 하지만 디즈니는 디즈니니까 말이죠. 그리고 디즈니 100주년 기념작이라는 타이틀까지 붙었는데 이건 기대를 해주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런 엄청난 기대를 받으며 공개된 위시는 어떤 영화였을까요? 그리고 디즈니 100주년 기념작이라는 엄청난 타이틀에 걸맞는 영화였을까요? 궁금하시다면 지금 이 리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리뷰에는 스포일러가 가득하니 보다 원활한 감상을 원하신다면 영화를 미리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리뷰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이 영화를 묘사하자면 이 영화는 마치 잘 끓여진 라면 같습니다. 먹으면 맛있고 속이 따뜻해지고 만족스러우며 웬만해서는 후회할 일이 없는 그런 라면 같았습니다. 그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중적인 음식 같았죠. 하지만 이 라면을 결혼식 같은 귀한 손님이 오시는 행사에 대접한다면 솔직히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손님 입장에서는 대충 대접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죠. 저는 이번 영화 위시가 딱 이런 라면 같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는 괜찮았습니다. 혼자 또는 누군가와 함께 보면서 시간을 보내기에는 적당한 영화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영화에 디즈니 100주년 기념작이라는 타이틀이 붙는다면 그때부터 이 영화는 결혼식 손님에게 대접된 봉지 라면이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재미는 있었는데 디즈니 100주년을 기념해서 나온 영화가 고작 이 정도라고? 이게 제가 극장을 나오면서 했던 첫 번째 감상입니다. 한마디로 이 영화는 디즈니 100주년 기념작이라는 왕관을 쓰기에는 많이 부족한 작품이에요. 그렇다면 이 영화는 왜 과분한 왕관을 쓴 영화일까요? 이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이 영화의 장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이 영화가 아쉽다고 해도 장점은 확실하거든요. 먼저 이 영화의 음악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듣자마자 이 OST는 다운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OST 중에 더 위시와 웰컴 투 로사스라는 곡은 꼭 극장에서 영상과 함께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무언가를 바라는 간절함과 영화에 나오는 도시의 활기참을 잘 표현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밝은 노래를 좋아한다면 그리고 디즈니 음악에 추억이 있다면 분명 듣고 크게 만족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외의 OST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나름 들어볼 만한 노래들이니 한번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이 영화의 다음 장점은 영화 곳곳에 디즈니 팬들이 보고 좋아할 요소들을 많이 넣어놨다는 점입니다. 이스터에그라고 하죠? 예전부터 디즈니는 본인들 작품에 다른 디즈니 작품에 대한 이스터에그를 많이 넣어놨지만 이번 영화에는 디즈니 팬들에 대한 헌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다양한 이스터에그들이 관객들을 반깁니다. 아마 디즈니에 추억이 있는 사람이라면 보면서 추억에 잠기는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찾은 것만 해도 라푼젤, 겨울왕국, 피노키오, 백설공주, 주토피아, 피터팬, 메리 포핀스 등 엄청 많으니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음 같아서는 영화의 장점을 더 이야기하고 싶지만 아쉽게도 이제 단점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제가 찾을 수 있는 장점은 이게 전부이기 때문이죠. 간단하게 이 영화를 관통하는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이겁니다. 왕관을 쓰기에는 이 영화가 너무 부족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화는 꽤나 볼만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 디즈니 100주년 기념작이라는 어마어마한 타이틀이 붙는 순간 이 영화는 실망 덩어리로 전락합니다. 이 영화는 아무리 다시 생각해도 디즈니의 100주년을 축하하고 기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영화예요. 왜 이 영화가 그만큼 부족한가는 그냥 과거 디즈니의 또 다른 작품인 겨울왕국과 비교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위시의 OST? 좋았습니다. 하지만 겨울왕국 OST에는 비비지 못합니다. 레딧고 기억하시죠? 이건 그냥 전세계를 뒤흔들었던 곡입니다. 여기저기서 안 들리는 곳이 없었죠. 이것뿐만 아니라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Love is an Open Door, For the First Time in Forever까지 거의 모든 곡이 명곡이었습니다. 비주얼과 영상미? 위시도 나름 2D와 3D를 결합한 신박한 그래픽과 잘 만들어진 왕국과 마법의 영상미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겨울왕국이 이깁니다. 엘사가 마법으로 얼음성을 짓는 장면과 실제 눈으로 착각할 만한 눈 그래픽, 차가우면서도 아름다운 겨울 풍경까지 그냥 비주얼의 혁신 수준이었습니다. 영화의 마스코트 캐릭터? 위시에 등장하는 별, 네, 귀엽고 앙증맞습니다. 하지만 겨울왕국의 올라프에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배우 조시 궤대의 신들린 연기와 귀여운 디자인,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감동을 선사하는 명장면까지 올라프가 더 잘 만들어진 캐릭터입니다. 메인 주인공의 비주얼? 위시의 주인공 아샤도 충분히 매력있는 캐릭터입니다. 예쁘고 말괄량이 캐릭터에 어울리는 매력적인 얼굴이죠. 하지만 겨울왕국의 엘사와 안나의 비주얼에는 절대 비빌 수 없습니다. 이건 굳이 제가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스토리, 이건 겨울왕국을 먼저 이야기해보죠. 겨울왕국의 스토리도 사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엘사가 주인공이자 빌런이 되는 혁신적인 전개와 남녀와의 사랑이 아닌 가족 간의 사랑으로 마무리되는 스토리는 새롭고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야기의 전개와 캐릭터들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에 반해 위시는 드디어 이걸 이야기하는군요. 위시의 이야기 전개는 정말 이해가 안 가고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영화의 몰입을 방해하는 수준이에요. 대표적으로 영화는 왜 빌런인 매그니피코 왕이 모든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줄 것도 아니면서 일단 소원을 모아야 되는지, 그리고 별이 내려왔을 때 왜 그 사실에 크게 분노하고 그 별을 잡아서 자신의 힘으로 만들려 하는지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물론 영화가 끝나고 잘 생각해보면 빌런이 왜 저랬는지 이해는 갑니다. 백성들의 소원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언젠가는 자신의 소원을 들어줄 왕을 존경할 것이고, 별의 등장으로 소원을 들어주는 왕인 자신의 입지가 흔들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메인 빌런이 등장하는 영화 초반의 짧은 장면 동안 빌런의 동기가 관객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영화가 끝나고 다시 곰곰이 생각해야 전달되는 동기와 개연성은 결코 좋다고 볼 수 없죠. 잠시 다른 디즈니 빌런들의 동기를 살펴보죠. 뮬란의 빌런 샨유가 중국을 침략한 이유? 중국을 지배하기 위해서. 인어공주의 빌런 우르슬라가 에리얼을 꼬드긴 이유? 계약을 통해 트라이튼의 삼지창을 빼앗고 바다를 지배하기 위해. 라푼젤의 빌런 고델이 라푼젤을 속이고 가둔 이유? 라푼젤 머리에 있는 마법의 희용을 이용해 자신의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정말 간단하고 바로 이해되는 동기들입니다. 그에 반해 위시의 빌런은 동기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고 복잡합니다. 이 때문에 빌런이 그냥 작은 일에도 발작하는 이상한 놈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몰입이 방해되는 수준이에요. 이뿐만 아니라 영화는 잊을만 하면 이해가 안 가는 장면을 계속해서 내놓습니다. 왜 빌런은 음악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싶다는 아샤 할아버지의 소원을 위험하다는 이유로 들어주지 않은 거죠? 아무리 봐도 위험한 소원이 아닌데? 그리고 왜 빌런은 왕국에 도움이 될 만한 소원만을 이뤄준다는 왕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알게 된 아샤를 그냥 보낸 거죠? 그냥 보내서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발설하면 본인에게 불이익이 갈 텐데? 본인에게 바친 소원을 잊게 해주는 능력을 가졌다면 이 마법을 응용해서 아샤의 기억을 지운다거나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아샤는 아직 왕실 직원도 아닌데 어떻게 왕실 요리사로 일하는 친구가 있는 왕실 주방에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거죠? 영화 보면 아샤가 결국 면접에 떨어졌는데도 동사무소 마냥 왕궁을 들락거려요. 거기에다가 왜 하늘의 별은 그동안 아무런 반응도 없다가 아샤가 소원을 비니까 이제서야 지상으로 내려온 거죠? 18세 이전에 하늘을 향해 소원을 빈 사람이 그 긴 세월 동안 아샤밖에 없었나? 이렇게 대충 생각나는 이해 안 가는 장면만 해도 이 정도입니다. 이쯤 되면 제작진이 직접 와서 다 설명해줘야 하는 수준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영화 최고의 아쉬운 장면을 뽑자면 바로 엔딩입니다. 결국 빌런인 매그니피코 왕은 흑마법으로 잡아들인 별의 힘으로 엄청나게 강해졌고, 이 힘을 이용해 아샤와 백성들을 구속하게 됩니다. 도무지 승산이 없어 보이는 상황. 과연 영화는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결말은 아샤와 모든 백성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을 빌며 노래를 부르자 놀랍게도 왕에게 구속된 별과 모든 백성들이 풀려나고 왕의 지팡이가 파괴되며 수정 속에 빌런이 봉인되는 것으로 해피엔딩을 맞게 됩니다. 네,
이거 진짜입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영화의 클라이맥스 부분이 이렇게 허무하고도 대충 마무리됩니다. 저는 보는 순간 이게 뭐야? 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라푼젤과 겨울왕국의 재탕 아닙니까? 라푼젤에서 죽어가는 플린을 그리워하며 라푼젤이 눈물을 흘리자 플린이 살아납니다. 겨울왕국에서 얼어버린 안나를 보며 엘사가 슬퍼하자 안나가 되살아납니다. 위시에서도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자 그게 그냥 이루어져서 그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게 디즈니 100주년 기념작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스토리입니다. 허허, 대단하네요. 이런 타이틀을 달고 나왔으면 뭔가 새로운, 아니면 보다 볼거리 있는 갈등 해결을 보여줘야 했는데 이 영화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과거의 방법을 반복했을 뿐이죠. 차라리 정신적인 공격도 이겨내고 문제를 물리적으로 해결하기까지 한 공주와 개구리의 티아나가 훨씬 좋았습니다. 근데 위시는 이 정도가 고작이라니 할 말이 없어지네요. 지금까지 디즈니 100주년 기념작 위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영화의 가장 큰 문제는 별거 아닌 작품에 너무 과분한 타이틀을 달아줬다는 겁니다. 이 영화는 그냥 나왔으면 그냥저냥 볼만한 디즈니 영화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디즈니 100주년 기념작이라는 거대한 타이틀을 붙이는 바람에 오히려 그 명성을 깎아먹는 허탈한 영화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디즈니는 이런 어마어마한 타이틀을 붙이면 안 됐어요. 이 영화는 절대로 그만큼 대단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겨울왕국이나 라푼젤이 100주년 기념작에 더 어울립니다. 그래서 저는 겨울왕국이나 다시 보러 가렵니다. 디즈니 100주년 기념작이라며 나왔지만 그 명성의 발끝에도 가지 못한 작품 디즈니 위시 리뷰였습니다. 저는 나긋한 나그네고요. 구독을 좋아합니다. 눌러주세요.